어제 글로벌 시장은 대단히 보기 드문 형태였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1에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7% 가까이 떨어졌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3만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나 금리 하나가 어떻게 이 방향으로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늘상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모든 변수들이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그리고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국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예, 저도 뭐 델타 변이는 그냥 뭐 핑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기 WHO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뭐 명색이 세계 보건 기구입니다만 하고 있는 게 맨날 그래프 업데이트해서 해주는 거 말고 백신 열심히 맞으세요 하는 권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그런 기구인데요. 예. 그것도 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네. 어쨌거나 이 상황이 작년에 WHO의 어떤 그 팬데믹 대처 상황을 보자면 한심합니다만 일단은 뭐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보면 그래프를 그려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확 치솟는 것처럼 그리고 있죠. 그렇죠. 예, 노란색이 미국, 뭐 그다음에 아래쪽이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월드미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월드미트에 들어가서 미국, 뭐 영국도 난립니다만 미국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 싶었더니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지금 여기서 뭐 4차 확산 이렇게까지 볼 정도인가 싶고요. 특히 끝부분, 예. 더군다나 이 사망자 수 추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정도 알려진 거는 뭐죠? 뭐 좀 전염성은 더 강해졌는데 예. 이 변이가 예. 그러나 이제 치사율은 치명률은 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렇죠. 예. 사실 뭐 겨울철에 어지간하면 다들 뭐 감기 같은 거는 다 돌아다니니까. 예. 이제 건강한 사람은 견뎌내는 거고 그런 예. 겁니다. 얼마 뭐 며칠 전에 나왔던 청해 부대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그런데 확진 이런 식인데 궁금한 거는 확진 당한 사람들의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예. 자, 근데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것보다 델타 변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제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네. 시장은 이제 갑자기 주식은 금리 쳐다보고 금리는 또 주식 쳐다보다가 예. 또 유가도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기계들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이 어제 아침에 나왔거든요. CNBC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 이제 왕왕 CNBC 나름대로 자기들이 좀 쎄하다고 느끼면 이런 걸 갖다가 대문에다 올리더라고요. 예.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8년에도 한번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어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뭐 한 3주 연속 상승세가 마감되고 거의 300포인트 빠졌다. 그리고 이 표현 저기 미스티파잉 본드 마켓 비헤이비어니까 그렇게 이 뭐지라고 참 설명하기 힘든 당혹스럽게 하는 이 국채 수익률의 흐름 이런 것들이고 아래쪽에 뭐 어닝이 중요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황쟁이들의 그냥 빈칸 채우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실적 좋다고 주가 오르나요? 그렇죠. 뭐 그거하고도 상관없는데 예. 오늘 아침에도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래서 지금 이제 700포인트가 빠졌는데 2포인트 많이 올라왔네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0포인트 빠졌으면 이게 한 4, 5% 됐을 텐데.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초반 급락 이후에 계속 더 추가 하락은 없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지수선물 흐름이 반등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림만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 훅, 나스닥, 유로스톡스, 영국 FTSE 뭔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손절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예. 손절이 촉발됐는데 지금 벌써 여기저기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도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뭐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 기술적으로 예. 그렇다면 지금 S&P 500 여기 61선입니다.
60일선. 예. 그동안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올라오더라도 60일 아니면 120일 중에서도 60일선은 이렇게 그동안 꾸준히 지지선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가 1차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감이겠죠. 예. 그러니 지금 요거 이제 며칠 더 이제 보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 아마 어제 정도의 그 정도 2%대의 급락이라면 오늘 하다못해 0.5나 1%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시장이라는 예, 게.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며칠 내로 이 60일선이 이제 깨지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봐줘야 되겠고 데일리에서도 이제 아직 과매도 국면은 아니란 얘기죠. 과매도 국면은 아니고 그다음에 조정 이제 위클리로 한번 일단은 가든 안 가든 간에 한번 꺾였다 싶으면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또 나침반 꺼내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한번 예. 보는데 그동안 올라왔던 거 이제 조정 좀 받아야 된다. 그럼 최소한의 각오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 정도 3,875라운드 지금 4,258인데 이것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죠. 벌써 뭐 짐 크레이머 같은 친구도 벌써 5%는 각오하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위클리에서 보면은 벌써 저가 매수를 외쳐도 될까 싶은 정도로 좀 그거 합니다. 예. 하루하루의 등락은 우리가 뭐 진짜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골프도 전반 다르고 후반 다르다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고 월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직 조금은 더 가도 됐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나스닥도 지난주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한 170포인트 더, 뭐 한 200포인트 더 가도 되는데 그걸 못 가고 돌고 있는데 조금은 더 가도 되는데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한번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아침에 진짜 전략 나오신 이승조 대표님 자주 쓰시는 말 가성비. 예. 가성비. 여기서 큰 손들이라면은 음. 상방 배팅이 더 가성비가 높을까요? 여기서 조금이나마 예. 하방 배팅이 더 그건 뭐 당연히 하방 배팅이 더 가능성이 높죠. 상방 배팅 해봐야 얼마를 더 올라가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아마 월가에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 가운데 여기서 뭐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예.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도 많고 지금 뭐 미국도 한국도 제발 조정 와라라고 기다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려니까 높아 보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어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서로 시장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한번 이렇게 급한 매물들을 한번 손절을 이끌었던 하루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거 만약에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 플러스로 돌려 세우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네. 오늘은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서부터 저는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이런 부분인데 네. 제가 보는 글이 특히 어제의 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이게 급하게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형태로서 가지는 않지만 연중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네. 하는 것들을 이미 명확히 보여줬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선진국 시장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도 굉장히 하락하고 네. 유가도 하락을 해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틀림없이 뭔가 다른 모양이 나온 거고 그거는 이 글로벌 시장도 여기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고점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요 라인 정도를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가 확인됐지 않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저는 예, 들어요. 저도 공감하는 것이 최근 며칠 전에 봤던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고점. 예, 그걸 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예, 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최근에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이었지만 참 꼬물꼬물거리면서 예, 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정권 시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서 전부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면 최근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2020년은 빨리 잊어라. 예, 예. 그런 시장, 그런 장세는 예. 10년에 한 번도 오기가 어렵다. 10년에 한 번도 오르기 어렵죠. 네. 제가 2달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2020년 시장은 아주 특이한 형태의 네, 시장이었는데 네. 우리는 항상 그 전에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의 기대 수익률을 만드는데 그 기대 수익률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그 기대를 하게 되면 뭔가 잘못된 전략을 갖게 되고 잘못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부터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덧 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안 잃는 것도 버는 길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약간 시기가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 큰 급락으로 우리도 미국, 유럽 그렇게 빠졌다고 큰 급락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것은 분명하나 여기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예. 자, 두 번째로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9%, 8% 넘어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원래 예상이 그래도 뭐 한 1.3% 이런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쇼커리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의 하락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형태로서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락한 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뭐 아까 소개해드렸던 CNBC에서도 썼다시피 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예,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년물하고 10년물이 이렇게 영 다른데요. 최근 3개월의 흐름만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때 풀쭉 뛰어 올랐던 이때가 FMC였습니다. 6월 FMC. 뭐 좌우지간 점도표가 2년 내로 그냥 뭐 두 클릭이나 올라갔으니까 예.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10년물은 그날 하루 반짝 오르고 나서 못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 10년물 1.207에서 이게 2년물 0.21 빼면은 이거 벌써 스프레드가 1%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100bp 안으로 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지금 이제 어제 1.2m로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봐서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는 얘기죠. 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겠는데 우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 장기 금리가 왜 못 오르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가운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사니까 예. 지금 1.2% 줍니다. 많이 빠졌다 해도 불과 얼마 전에 1.7 우리도 지금 99~3년 한 10년 2%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위험 자산이 아닌 어느 정도 픽스드 인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익에 나올 수 있는 데다가 담아둬야 되는 그 전 세계의 묵직한 자금들 저거 담아둘만 하죠. 예. 한국 채권 담아둘만 하죠. 예. 얘들이 이런데요. 그리스가 지금 10년물이 0.68이고 예. 5년물이 마이너스 0.09인데요. 예. 이런 시대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망한다던 부도가 저 나냐, 그리스가. 안 나냐 뭐 했었는데. 예. 교과서에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보다 그리스 국채가 더 비쌉니다. 예. 뭐 좌우지간 이런 세상을 만든 위인들이죠. 지난주에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출구 전략을 논할 그런 때가 아니고 우리 최근에 주식 죄송합니다. 주식 매입도 검토했고 뭐 헬리콥터 머니도 검토했다. 내년 3월에 PEPP 끝나냐?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끝나면 우리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내놓게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22 통화정책회의에 은근히 또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예.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왔어. 두 번째는 그거죠. 인플레 없다는 거죠. 예. 인플레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렇겠죠. 아니면 제일 큰 거는 장기 금리가 저렇게 돼가는 건 장기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제일 좋은 게 금리 오르면서 주식 오르는 우리가 클린턴 때 경험했던 그런 게 제일 건강한 장이죠. 예. 그렇죠. 근데 금리는 쭉쭉 빠지는 가운데 주가가 오른다. 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거 하고 거다가 이게 자꾸 어렵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요 구간은 보시면 우리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이게 국채 예. 수익률인데 금리 떨어지니까 나스닥 오르고 예. 단기적으로 금리 좀 오르면 나스닥 조정받고 예. 그 얘기 얼마나 시황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뭐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이 낮아지는 올라가는. 예.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떨어지는데도 나스닥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도 겹쳐보면은 전통적으로 금리 격차 이론, 금리 조금이라도 높은 통화가 강세 아니냐. 뭐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 왔는데 이 구간
금리 떨어지는 동안 달러 약세야. 근데 지금은 금리 떨어져도 달러 강세. 지금 이 대목에 와서 굉장히 7월 들어서 시장이 사후적인 설명조차도 좀 힘든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죠. 예. 예. 목을 잠깐 좀 쉬시죠. 사례를. 예.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봐야 될 변수가 원달러 환율 아닌가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1,150원을 넘었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제 특히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 걸쳐서 오르고 있는 수치는 달러 인덱스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달러는 강세가 됐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네. 앞으로 원달러 환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말씀해. 어쨌거나 이 1140 내지 50이라는 이 구간이 이번에 이렇게 돌파됐다는 것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사롭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흔히 말하는 역외 세력들의 투기적인 달러 롱플레이 뭐 이런 차원으로만 보기에는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매달 접하는 뭐 매달 한두 번씩 접하는 그 수출입 지표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예.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이제 그거하고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까지 올라왔고 지금 이제 완전히 정배열이거든요. 예. 일간 차트상으로는 시장 에너지는 자꾸 이렇게 워낙 약세 쪽으로 출하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이 팍팍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포지션이 뭐 롱으로 과도하게 쏠렸다 보기도 좀 그거 하고 결국은 조금 같이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우선 지금 이제 93 조금 앞에 와 있는데 직전 고점이 93.43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여기서 두 번 다져서 이중 바닥이냐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중 바닥이라서 달러가 정말 초강세로 간다면은 이 금년 3월 말에 찍었던 1레벨을 뚫어버리면 진짜 그 상황이 오는 거고요. 예. 그거는 증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아니면 이 안에서 놀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린다면은 대충 89대 후반과 92대 중반 사이에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또 골디락스로 가주는 그게 또 증시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예. 그다음에 위안도 한번 보셔야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 될 수 있는 대로 안 다뤄서 경제적인 요인만 자꾸 언급해서 그럽니다만 정치적으로나 국제정세적으로는 자꾸 중국, 미국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죠. 예. 그런 그렇죠. 상황 하에서 지금 위안도 사실 조금은 약세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들이 위로 가면은 우리 환율도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